광해군이 쫓겨나고 인조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이가 인조입니다. 신하들에 의해서 추대된 왕이죠. 그러면 인조에게도 왕위 정통성이 부족하다는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인조는 어떻게 왕이 된 사람일까요? 인조는 광해군을 왕위에서 쫓아내는 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조는 광해군과 악연이었거든요. 광해군이 능창군의 집에 왕기가 서린다 해서 능창군을 역모로 죽였잖아요. 그 능창군이 인조의 동생이었습니다. 능창군이 죽고 그 아버지였던 정원군, 인조의 아버지이기도 하죠. 정원군은 화병으로 죽었거든요. 이렇게 인조는 광해군과 악연이었고 그래서 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국 인조는요, 무릎을 꿇고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린 왕이 되었습니다. 선조 못지않은 무능을 보여줬고 굴욕을 겪었던 왕이었죠.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인조는 자신을 왕위로 추대했던 서인들에게 공신 책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중 이괄이란 이가 2등 공신의 책봉이 되었어요. 이괄은 인조 반정 당시에 군대를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내심 1등 공신을 기대했었는데 2등 공신으로 책봉이 되자 불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인조 반정의 공신이 되면서 중앙에서 권력을 갖기를 바랬는데 이괄은 무관이다 보니까 저 평안도 지역으로 발령이 났어요. 아마도 인조 입장에서는 그 당시 후금이 거세게 일어났고 있었기 때문에 국경을 수비하는데 믿을 만한 이괄을 그곳으로 보낸 것이었는데 이괄의 입장에서는 중앙 권력에서 밀려났다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생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불만을 갖고 있던 이괄에게 인조 반정이 있고 난 그 다음 해 이괄의 아들이 반역 사건에 연루가 되었어요. 아들이 반역 사건에 연루되자 이괄은 자칫 자신 역시도 아들과 함께 반역 사건에 연루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괄은 군대를 이끌고 한양으로 달려갔죠. 이괄의 군대가 한양을 점령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반란군에게 수도를 내준 첫 번째 사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수도를 점령했던 이괄이 한양에서 어영부영하는 사이에 그만 광군에게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괄은 죽임을 당했고 이괄의 나는 진압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탈출한 이괄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이괄의 부하들은 탈출에 성공을 거뒀지만 조선 땅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임을 당하겠죠. 그리고 그 이괄의 부하들이 훗날 정묘호란 때 후금의 군대가 조선으로 쳐들어올 때 길잡이가 되었던 거죠. 인조는 왕위에 오른 바로 그 다음에 이괄의 난이라는 반란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위 정통성이 부족했던 인조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었죠. 이괄의 난 때문에 인조는 저 충청도 공주까지 피난을 갔었거든요. 인조는 자신의 왕위 정통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승을 시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지만 일종의 서류상 왕으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인조는 그걸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아버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승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 위패를 종묘에 봉안하겠다고 합니다. 종묘라고 하면 조선의 역대 왕과 왕비의 위패가 모셔진 곳입니다. 그런 곳에 실제 왕이 아니었던 자신의 아버지의 위패까지 모시고자 했던 거죠. 신하들의 반대가 거셌습니다. 그런데도 인조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하들과 계속 대립한 끝에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게 됐죠. 그러느라 신하들과 무려 이 문제를 두고 10년 동안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러는 동안 인조의 온통 관심사는 이 문제에 가 있었겠죠. 그러는 동안 정치나 백성들의 살림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을 것이고 그 당시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 급변하던 국제정세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국경을 튼튼히 하는 일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조의 외교정책은요.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 광해군과는 반대되는 외교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는 서인들과도 뜻이 같았습니다. 인조와 서인들은 친명배금 외교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렇게 인조가 국내외의 정세를 두루 살피지 못하고 아버지의 위패를 종묘에 모시는 일에 집중하는 사이 결국 병자호란이 일어나곤 합니다. 후금은 국호를 청으로 바꾸고 조선을 쳐들어왔죠. 청나라 군대의 진격 속도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위기 상황에는 강화도로 피신을 가려고 준비해뒀던 인조였지만 강화도로 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야 됐습니다. 남한산성에는 많은 군사들이 먹을 식량과 무기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았죠. 그리고 그때가 1636년 한겨울이었습니다. 12월 말에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려야 됐었고 인조조차도 하루에 3끼 식사를 챙기는 것도 그리고 따뜻한 침구에서 잠을 자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제대로 된 침구가 없어서 옷을 입고 잠을 자야 됐다고 하고요. 또 병사들은 추위를 막을 수 없어서 동상에 걸려 죽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남한산성에 들어가서 시간을 끌던 인조와 조선의 신하들은 결국 청나라에게 항복을 하느냐 아니면 굶어 죽느냐 선택을 해야 됐었죠.